네, 안녕하세요. 이제 9시가 되었으니까 오늘 멘토링 클래스 목요일 공간 데이터 분석 입문 파이썬 2 QJS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9시 되었으니까 시작할게요. 네, 다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음, 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BDA에서 이번에 사기 멘토단으로 운영진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약 40분,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오늘은 공간 데이터를 주제로 이제 간단하게 공간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련 공모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제 이 공간 데이터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약 한 실습을 한 2, 30분 정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이제 도구별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의 클래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클래스가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가 있으므로 이제 강의가 종료된 다음에 회의실을 이제 나가시지 마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공간 데이터인데요. 이 공간 데이터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알듯 말듯 하면서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공간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지도 앱을 사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데이터들을 바로 공간 데이터라 부를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 데이터에는 위치, 시간,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공간이나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정보를 결합하면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앱처럼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최적 입지 분석, 지역 사회 개발 전략 수립, 디지털 지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활발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온 사진들은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사례들인데요. 이 그림들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고급 레벨의 분석가 분들께서 하실 법한 그런 분석 자료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제 사실 이 주제들을 보시면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입지 선정,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정비 대상지 탐색, 아래로는 이제 과수동과 소득 비교 분석, 뭐 폭염 취약 계층 및 지원 우선 지역 분석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법한 대상들을 이제 이 지도상으로 시각화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또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사용하는 기술들은 이제 어려운 레벨에 속하는 기술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 결과 그리고 인사이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간 데이터를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이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모전을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공모전 포스터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공모전들인데요. 이제 2024년 광진구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오른쪽에는 강서구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두 개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포스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공모 주제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두 공모전에서 모두 이제 어떤 데이터든지 뭐 민간 데이터는 어떤 것이든 활용할 수 있고 광진구 데이터 공모전의 경우에는 이제 유동인구 및 카드 매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 주제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공모전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공모전은 아니에요. 그냥 이 광진구면 광진구, 강서구면 강서구 이렇게 각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민간 데이터 또는 이쪽 공모전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 지역과 관련된 어떤 주제든지 자유롭게 선정하여서 분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특히 강서구에서는 어떤 목적은 살짝 주어져 있는데 이 공모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 현안 문제들, 아니면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들을 이런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지고 제시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결과물이 되겠죠. 또 다른 예시 보시면은 이번에는 서울시 빅데이터 캔버스 공모전 포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모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이제 데이터 분석 학회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 공모전 중에서 규모가 좀 큰 대회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빅데이터 캔버스 공모전이라는 것이 이 서울시 빅데이터 캔버스라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아니면 다른 외부 기관이나 외부 사이트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서울시에 제시할 수 있는 뭐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제를 이제 잡아가지고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이는 공모전과 같이 이 공모전도 사실 특별하게 어떤 주제를 하라라고 공모전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모전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인사이트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이 지역의 뭐 활성화라든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았던 서울시 빅데이터 캔버스 공모전에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되게 좋은 게 이 수상작들의 이 PPT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 대회가 최근에 이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이 수상작들을 출품한 뭐 학생 또는 일반인 분들께 이제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상작 발표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관련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공간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과거에 제출되었던 이 수상작들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좀 더 수상에 유리할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사이트에 108개 정도의 이제 공모전 수상작들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50개 정도, 최근 게시글 중에 한 50개 정도의 제목을 이제 글의 제목을 따와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하트 모양의 이 그림이 워드 클라우드인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보니까 일단 이 공모전은 서울시 빅데이터 캔버스 공모전이기 때문에 서울시란 단어가 가장 중앙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란 단어 주변으로 뭐 지하철, 입지, 뭐 활성화, 분석, 제한 선정, 입지 선정, 뭐 지역, 내부 달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뭐 토큰화 해가지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준 사이트에서 이 텍스트를 입력시켜가지고 만든 그림인데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지 선정 그리고 따로 떼어가지고 입지 선정 이런 최적 입지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최근 공모전을 보시면은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그런 주제를 출품해가지고 수상을 하는 분들이 다른 주제를 출품하는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수상하시는 분들 보면은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최적의 입지를 제안하는 그런 주제를 많이 했구나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단어를 보시면은 뭐 지하철, 뭐 불법, 주정차, 뭐 이런 단어를 보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 대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운 입지를 선정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리가 되게 많은 데이터 수집 사이트들, 제공한 사이트들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공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V월드, 국토정보 플랫폼, 아니면 SGIS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와 같은 공간 데이터를 별도로 취급을 해주는 이런 제공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지 이런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이
그러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 사이트들에도 공간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제가 이 PPT 자료에 바로가기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나중에 이런 공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으시면은 해당 사이트들을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들을 뭐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물론 CSV 파일도 있긴 하지만은 따로 파일 형식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쉐입 파일 해가지고 SHP 파일 그리고 뭐 GeoJSON 파일 같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할 때 썼던 그런 파일보다는 좀 생소한 이름들의 파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깊게 다루진 않을 텐데 그냥 SH 파일이 있고 GeoJSON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제가 실습 진행하는 이제 실습을 위해서 제공해드린 파일도 여기 SHP 파일인데 이 파일의 경우에서는 파일 열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확장자들의 파일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딱 SHP 확장자 파일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 파일들이 하나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 중에서 SH 파일만 따로 떼가지고 분석 진행하시면 안 되고 파일 경로에 이 제가 제공해드린 모든 확장자들의 파일이 하나의 폴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점만 유의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알아두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볼까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 조성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코로플래스 맵을 그려보자. 코로플래스 맵은 제가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보여드리는 먼저 파이썬 폴림 라이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이 코로플래스 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리움,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폴리움을 알아볼 텐데 이 폴리움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시각화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QJS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쉽게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한 결과를 HTML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제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 드린 거 있죠?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실습 진행할 수 있는데 저도 함께 그 파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크롬 창에 뜨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미리 각 코드들의 결과를 다 돌려본 상태이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륨 살펴보기. 두 번째,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 세 번째, 호로 플러스 맵 그리기. 네 번째는 위경도 좌표로 실제 거리 계산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1, 2, 3번과는 다르게 약간 부록 느낌인데 시간이 되면은 하고 제가 설명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약간 시간 촉박할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고 각자 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폴륨 살펴보기인데요. 설명은 이제 앞서 PPT로 설명드린 것이고 저희 판다스하고 폴륨 판다스는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진행할 때 항상 쓰이는 거니까 제가 가지고 왔고 저희 폴륨 라이브러리를 이제 호출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제 제가 저는 사전에 카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제 폴륨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이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폴리움.map이라고 이제 작성하고 바로 열어가지고 우리가 지도로 시각화해보고 싶은 위치 좌표를 이제 위도 경도를 작성해가지고 로케이션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줌 스타트는 이 지도의 해상도인데 뭐 17로 해도 되고 만약에 해상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숫자를 낮추고 너무 조금 이제 뭐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가지고 해상도 조절해가지고 이 지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코드를 돌려볼까요? 돌려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지금 여기가 청계천인데 이 청계천 이 주변 지도를 이 파이썬 내에서 가지고 시각한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점이 이 코드를 수행하고 아웃풋 나왔는데 이 지도를 그냥 단순히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네,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터치를 하면은 이 터치를 한 곳으로 이동 가능하고 또는 확대 축소 가능한 것처럼 되게 인터랙티브한 지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자, 아래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지도상으로 간단히 지금은 폴륨이 어떤 이제 구조로 작업이 되고 뭐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이 아래 보시면 이제 제 청계천 한번 주변도 알아보고 싶죠. 그리고 우리 이 지도상에서 특별하게 위치를 한번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거기를 콕 집어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주변에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표시하고 싶은데 그럴 땐 이제 폴륨점 마커 마커를 열어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좌표를 지정하고 이제 닫아주면은 여기 종로 5가 지역에 마커가 이제 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인데 여기 괄호 안에 팝업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종로 5가역 이런 식으로 종로 5가역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 말풍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괄호 안에 툴팁이라는 걸 적어 놓으면은 터치하지 않고 이제 마우스를 올리기만 해도 제가 지정한 문구가 팝업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부분까지 해보셨을까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네, 괄호 안에 이 해당 문구를 작성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실 이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 좌표들을 미리 알아오고 입력한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임의의 좌표를 이제 임의의 위치를 선정했을 때 이 임의의 위치의 좌표를 즉각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괄호 안에 let lng 팝업 이렇게 적어 넣어가지고 이제 이 코드를 수행하고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클릭한 임의의 위치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를 자동으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사실 여기 말고 제가 그냥 아까 청계천이면 청계천 아니면 종로가면 종로가역 아니면 특정 지하철역 등 특정한 위치 또는 이름을 알고 있는 장소가 있을 때 그곳의 장소의 좌표, 위경도를 알고 싶으면은 저희 구글맵 들어가시면 이제 구글맵에 이제 제가 일단 확인을 하고 싶은 장소를 검색하고 이 지도가 나타났을 때 그냥 그 지도 주변으로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 구글맵 상으로도 이 좌표를 띄워줘요. 이제 위도하고 경도 좌표를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숫자들을 여기 보이시는 이 코드에 괄호 안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드린 이 코드를 수행하여 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숫자들, 위도 경도 좌표들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보았고 하나만 더 소개드리자면은 이번에는 위에서 본 마커 말고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썬 폴륨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두 개의 기능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클이고 하나는 서클 마커입니다. 이제 코드는 거의 비슷한 이제 내부적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서클과 서클 마커를 일단은 같이 보시면은 같이 실행하였는데 색깔은 제가 임의로 다르게 지정했고요. 보시면 둘 다 똑같이 제가 지정한 위치 좌표 주변으로 동그라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서클과 서클 마크의 차이점은 확대를 했을 때 이제 파란색은 그 크기가 제가 정한 절대값, 이 반지름 절대값에 이제 딱 고정되어 가지고 원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 번은 제가 확대를 하면은 그 맞춰서 다시 이 범위가 줄어들고 반대로 이 지도를 축소하면은 제가 축소한 거에 따라서 이 원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그림이 여기 보시는 서클 마커이고 이 파란색 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반지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마커가 그냥 서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 범위를 이제 제가 지도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싶으면은 서클 마커를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이 그냥 변하지 않는 원 마커가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서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두 기능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이 중간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설명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각화한 자료를 마지막에 이제 밖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내보내고 싶으면은 이제 지도 m.save 하고 이제 제가 HTML로 지정하고 싶은 이름 적어가지고 뭐뭐뭐.html로 코드를 수행하시면은 나중에 이 폴더 열어보시면은 이제 제가 시각화한 결과가 자동으로 HTML 파일로 내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텐데요. 일단 이 지오판다스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전에 공유드린 이 서울시 경계의 쉐입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오 데이터는 gpd.지오 데이터 프레임 파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뚜루룩 적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 데이터에 이제 상위 5개 행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와 같은 이 자치구의 이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떠한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저희 이제 서울시 자치구 데이터, 그러니까 서울 자치구 모양 데이터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 공원 데이터들을 불러올 텐데요. 일단 제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는 이 출입구 시설물 정보 데이터를 해가지고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모두 담아놓은 데이터입니다. 똑같이 이 쉐입 파일 이름으로 제가 여기 지오 판다스를 이용해서 불러왔습니다. 로케이션 데이터 프레임 해가지고 불러왔고 이 안에서 공원 데이터만을 추출할 건데 제가 사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시설 용도라는 컬럼에 FU 언더바 BI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공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리 중앙화를 생략하고 이렇게 공원 데이터만을 추출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 분석 진행할 때는 항상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결집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제가 필요로 하는 이 컬럼들이 설명, 위도 경도 이런 컬럼들이기 때문에 따로 떼가지고 지정해봐서 이제 결집치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네, 일단은 다 모든 컬럼에 결집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네, 코드를 수행하기만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만약에 이 코드를 수행했을 때 오류가 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공해드린 실습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다 한 대 모아 두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이 데이터 컬럼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서울특별시 무슨 무슨 구로 맞춰지게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전처리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저희가 마커라는 이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 좌표에 이 지도상에 마커를 이제 꽂을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계속 많으니까 500개까지만 불러와 가지고 공원 데이터 중 500개 공원 위치 좌표를 지도상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수행하시면은 일단 이 서울시 주변으로 되게 정말 빼곡하게 많은 수의 공원 좌표들이 여기 파란색 마커들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뭐 레인지 수를 더 늘리면은 더 많은 수의 마커들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뭐 이 부분 같이 어떤 특정 조건을 삽입하면은 더 적은 수, 우리가 정말 보고자 하는 더 적은 수의 마커들을 이제 사진으로 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러스 플러스 맵을 그려볼게요. 이 코러스 플러스 맵은 뭐냐면은 색상이나 패턴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지표를 지도상에 구분된 영역과 결합하여 시각화한 지도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말만 들어서는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 코드를 다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 보시면은 어떤 결과물인지
다 익숙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이제 간단한 전처리 코드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넘어가고 이제 저희 가지고 있는 공원 데이터를 한번 이 강서구, 송파구 같이 각 자치구별로 공원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세어봤는데 강서구에 총 130개의 공원이 있고 뭐 여기 중구에는 20개 뭐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뭐 올바른 데이터인지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일단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 상에 따르면은 강서구가 130, 중구가 20 이렇게 여기 미니멈과 맥시멈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홀로플레스 맵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위에서 마커들 많이 찍었는데 다시 지도를 원상태로 제가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폴리움.점 홀로플레스라고 열어놓고 아래 속성들을 쪼로록 입력하면은 이제 아래에서 제가 원하는 단기 구분도 홀로플레스 맵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울시 가치구별 이 모양 경계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서울시 공원 데이터 두 가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래 가지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 어떤 걸 쓸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이제 속성들이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상을 그릴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제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 내부적으로 채워진 색상뿐만 아니라 이 경계면 사이의 선, 경계선의 색상은 또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코드이고요. 뭐 이름, 범례 이름을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folium.coroplus 해가지고 전체적인 코드를 수행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한눈에 보아도 봉투도 진한 하나 색상, 주시. 어, 혹시 뭐라 말씀하셨나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폴리움.코로플레스라는 코드를 수행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이제 서울시 자치구별로 다른 색상을 가진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띄워봤는데 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진한 색상의 영역이 이 공원의 개수가 많은 영역이고 또는 옅은 색상을 가진 영역이 공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최대값이 130, 최소값이 20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이 최대값에 가까울수록 진한 색상이고 최소값에 가까울수록 연한 색상을 가지는 영역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중앙에 레이어 컨트롤 제가 넣어놨는데 오른쪽 위에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레이어에 관한 이제 체크박스가 뜨고요. 이거를 해제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가 나오고 다시 설정하면은 제가 그린 프로폴리스 맵이 나옵니다. 네. 아래에 있는 위경도 좌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단순하게 이제 위경도 좌표를 뭐지 삼각형 써가지고 이 루트 씌워서 그냥 그러한 이제 평면상의 거리로는 구할 수가 없고 이 구면임을 고려해가지고 따로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벌사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두 지점의 위도 좌표, 경도 좌표를 이제 입력하여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입지 분석이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공간 데이터 분석 진행하면서 두 지점 사이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이 라이브러리가 있다 정도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는데 혹시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채팅으로 한번 받을게요. 음, 저희가 1시간 정도 또는 이제 1시간 이내로 진행을 하고 마쳐야 돼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설명을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제가 중간중간 또 채워드린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나중에 따로 이 코드를 수행해보고 이 결과물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코러스 플레스 맵을 그려보았고요. 저희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QGIS, 이제 공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QGI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아까와 같은 코러스 플레스 맵을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QGIS는 이제 이러한 공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문 소프트웨어고요. 플러그인 기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고급진 분석을 진행할 때, 고급스러운 분석을 진행할 때 QGIS에서 더욱 다양한 이제 고급 분석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뭐 통계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 보시면은 제가 1단계부터 2단계까지 굉장히 엄청 복잡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아까처럼 제가 파이썬 소개드린 것처럼 많은 내용을 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QGIS 프로그램 열어볼 텐데요. 아직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QGIS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이 좀 많기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시기보다는 일단 같이 줌 화면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의가 종료된 후 나중에 따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QGIS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새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기능을 열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아까처럼 저희 가지고 있는 이 실습 파일들, 서울시 자치구 데이터하고 서울시 내에 분포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뭐 데이터들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들을 전부 다 설명하려면은 한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오늘 코로플러스 맵이라는 굉장히 이 안에서 한정적인 기능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 여기에서 레이어, 이 레이어 들어가셔가지고 레이어 추가 보시면은 맨 위에 벡터 레이어 추가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다들 보이실까요? 네. 이거 클릭하시면은 잠시만요. 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위와 같이 팝업창이 뜨고 여기에서 원본하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이제 클릭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지금 이 파일 이제 제 폴더가 모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은 제가 제공해드린 두 개의 파일 중 LARD 언더바 ADM 하면서 쭉 나타나는 그 파일 중에서 쉐입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일 열어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름이 LARD부터 ADM 쭉 해가지고 .shp라는 파일을 가진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지금 이 벡터 레이어 추가하기를 통해서 열어볼게요. 하고 추가하기 누르면은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 지도만을 똑 떼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공원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까 같이 레이어, 레이어 추가, 벡터 레이어 추가 하고 이번에는 네, 출입구 시설물 정보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확장자가 SHP인 파일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출입구 시설물 정보 데이터 .shp 파일을 벡터 레이어 추가하기 기능을 통해서 열어볼게요. 추가하기 누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변환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변환을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시고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띄웠던 시각화했던 서울시 지도 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이런 동그라미 점들이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동그라미 점들은 아까 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시설물, 좌표 정보들을 다 불러온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시설물들 중 공원이니까
제가 이 공원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따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레이어 중에서 이 출입구 시설물 정보 데이터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좌 옆에 속성 태블 열기 라는 네모난 그림이 보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왼쪽 아래에 선택한 피치 표시를 뜨면은 여기 모든 피치 표시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 모든 표 보기로 전환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제가 불러온 이 데이터셋의 각 데이터들을 이 테이블 형태로 딱 보여주는데요. 네, 왼쪽 아래에 모든 빛의 표시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제 표 보기로 전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FUBA라는 데이터 말고 FUBI라는 이제 데이터를 가진 이 공원 데이터들만 따로 추출할 건데요. 추출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엑셀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이런 필터링 기호로 늘상 보았던 이 기호가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ID, 새 주소 같은 컬럼별 뜨는데 여기에서 아까 공원 데이터들은 시설 용도 컬럼에서 FU 언더바 BI 라는 값을 갖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확인한 정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시설 용도에서 FUBI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같음을 눌러서 이제 여기 맨 아래에 객체 선택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1452개의 일치하는 객체 선택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이제 표로 전환하면은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이 공원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무리 없으실까요? 한 10초만 기다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네, 총 3,600개에서 1,452개의 공원 데이터들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분홍색 점들 중에서 노란색 점들이 이 분포들 중에 공원에 해당하는 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홍색 점들과 비교하여서 이 노란색 점들만 따로 떼주고 싶은데 그럴 때에는 여기 아까 같이 이 레이어 왼쪽 눌러서 레이어 출입구 실험물 정보 데이터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 엑스포트 누르신 다음에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제가 지정한 이 공원 데이터들을 다른 이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공원 데이터라고 지정을 하고 그냥 바로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공원 데이터들이 따로 이제 선택된 것이 복사되어 가지고 여기 따로 새로운 레이어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출입구 시설물 정보 데이터는 해제하고 이 공원 데이터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따로 공원 데이터만 추출한 거예요. 아까 PPT에서 6천 전체 6단계 중에 3번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구역별로 나뉘어진 이 점들의 개수가 각 구역에 몇 개나 있는지를 세면 좋겠죠. 이걸 셀 수 있어야지 아까와 같이 이 특정 지역에는 점의 개수가 많네, 아니면 특정 지역에는 점의 개수가 적네라고 판단을 하여 가지고 색깔을 이제 구역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벡터 분석 도구 하고 오른쪽에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이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벡터 분석 도구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 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 폴리곤 포인트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 폴리곤은 그냥 이제 LARD 이거 누르시면 되고 포인트 공원 데이터 저희가 이제 모든 시설물 데이터들을 할 건 아니니까
이 공원 데이터로 분리한 이 데이터를 선택하고 바로 아래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각 서울시 자치구별로 공원 데이터라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각 구역별로 몇 개 분포되는지를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빼놨습니다. 네, 하나의 레이어로 빼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개수란 이름의 새로운 레이어가 지정된 거 볼 수가 있죠.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지도는 단색으로 하나의 색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눌러가지고 네, 지금 제가 한 거는 왼쪽 레이어에 개수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겁니다. 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위와 같이 창이 떴으면은 여기에서 심볼, 이 심볼이 제대로 이제 지정되는지 확인하시고 위에 단일 심볼을 눌러가지고 단계 구분으로 제가 변경해 줄게요. 네, 단계 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플러스 맵이 단계 구분도라 말씀드렸죠. 이 단계 구분을 누르고 색깔은 뭐 일단 이게 빨간색으로 지정할게요. 네. 그리고 이 값은 넘 포인트. 제가 따로 PPT는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값 중에서 넘 포인트로 제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급간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갑자기 프럭하고 되게 많은 수의 분포로 갑자기 이 목록이 형성된 거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각 데이터별로 다 이제 급간을 나눠 본 것이고 여기 맨 아래에 단계 구분 방법 중에서 분간격을 지정해 줍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내추럴 브레이크인 이 기능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까 파이썬으로 이제 형성한 프로그레스 그래프가 다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동일한 타일을 가지고 이제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이제 색상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등 간격으로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가는 아까 그린 그림과 비슷하게 숫자 8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설명이 조금 어려졌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왼쪽 레이어에 개수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심볼 누르시고 값으로 넘 포인트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이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목록이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단기 구분 방법 등간격 그리고 급간으로 숫자 8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까지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래 확인 버튼 누르면은 네, 지금 아까 봤던 단색 지도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는 진한 빨간색이 그리고 특정 지역에는 연한 빨간색 내지 하얀색 가까운 이런 색깔을 지정된 이 영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공원의 개수가 많이 있는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치구는 진한 빨간색으로 그리고 공원을 상대적으로 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는 하얀색으로 분포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완료하셨으면은 저희가 모든 이제 이 두 번째 분석 도구인 QGIS 상으로도 이 코로플레스 맵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을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림 저장해야겠죠. 이 왼쪽 위에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가족이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이 지도를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러한 팝업창이 뜨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이름까지 지정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띄운 이 지도상의 이 지도 그림을 이제 PNG 파일 또는 뭐 다른 뭐 그림 확장자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4분 정도 간단하게 QGIS 상으로 이 코로플러스 맵을 그려보았는데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중간에 막힌 부분 있을까요? 지금 간단히 채팅으로 한번 혹시 막힌 부분이 있는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실까요? 음, 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네, QJS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PPT 들어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파이썬의 볼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이 QJ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두 도구로 저희가 이와 같이 호러플렉스 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게 뭐죠? 저희가 한 거는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 조성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호러플렉스 맵을 그려보자 라는 주제였고, 저희가 불러온 서울시 이 자치구별 경계에 그려져 있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서 각 자치구별로 본 개수에 따라 색상의 진하기와 뭐 진하기 농도를 이제 다르게 조정하여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림에서 모두 자치구에 이제 공원의 개수가 많으면은 진한 색상으로 나타나고, 진한 색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공원의 개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연한 색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두 개의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가 등간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두 그림 모두 똑같은 단계의 색상들이 1대1로 매핑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그림의 중앙에는 똑같이 연한 색상이 나타나 있고, 여기 오른쪽 아래나 여기 특정 왼쪽 지역은 더 크게 더 진한 농도의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제 공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공간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공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모전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이 수학자들은 대부분 다 입지 선정을 주제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여서 수상하였다라는 점을 살펴보았고, 간단하게 이 서울시 나치구별 공원 조성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프로플레스 맵을 그려보자 라는 간단한 분석 주제로 저희가 두 개의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서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숨가쁘게 1시간 동안 되게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다뤄보았는데, 이 공간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어렵고 또 깊이 들어가면은 엄청 고급스러운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시면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데이터 분석가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들을 이제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면은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설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설득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이 어떤 것인지도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더욱 다양하고 더욱더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을 진행하여 가지고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공간 데이터 분석 입문 파이썬 2 QJS라는 멘토링 클래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